한국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꼼수를 만들었다. 바로 그들의 두목인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50억 클럽과 함께 대통령 영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함께 조사하자는 이른바 쌍특검이다. 이것이 꼼수라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그들의 상전쯤인 문재인 집권 시절에 몇 년 동안 파다가 못 판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조사하겠다는 데 있다. 그러면 왜 자칫 그들 두목의 죄상이 드러날 수도 있는 50억 클럽을 끼워 넣었을까? 지금 그들이 국회를 좌지우지 흔드는 기고만장은 어떤 악법이나 편법이라도 정당화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쌍특검 진영이 그들만의 패거리로 짜여져 있어 대통령 영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은 아직도 미진한 구석이 남아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며 그 미진한 구석을 이번 총선까지 질질 끌고 가면서 집권 세력에 흠집을 내는 한편 그들 두목의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현 정권의 검찰 공화국이 정권 탄압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식의 냄새를 짙게 풍기거나 총선 전 혐의 없음 하는 식의 편법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로 쌍특검을 보면 과히 틀린 해석은 아닐 것 같다.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일당의 추잡한 음모는 일반적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미 그들의 상전인 문재인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 탄핵으로 하차시키고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던 불법을 마치 구국의 결단으로 호도하는 그들의 파렴치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권을 지지했던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의 특검을 크게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보면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영부인의 특검이 총선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일까? 그것은 출범 2년을 맞으면서도 윤석열 정권 창출을 일으켜준 국민들의 염원을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권이 창출될 수 있었던 근본적 요인은 대통령의 인물보다는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린 적폐와 죄악을 출범과 함께 단호하게 척결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의 이행은 뒤로 미루고 정적들의 제거를 위해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먼저 휘둘러 온 것을 봐왔던 윤석열 정권 지지자들은 문재인 같은 불법적 적폐청산이 아닌 국가의 장래를 위한 정의로운 적폐청산의 검을 우선적으로 휘둘러주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국가를 해치고 있는 좌파 세력들은 더 기승을 부리며 지금의 정권을 얕잡아 보게 된 것이 이번 쌍특검 사태를 유발하면서 이번 총선의 승리까지 꿈을 꿀 수도 있었던 것일 것이다. 그러면 만일 이번 총선에서 좌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무리들이 승리를 한다면 그들이 막바로 꺼내들 제2의 카드는 무엇일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일 것이다. 그것은 이미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라는 불법적 칼을 휘두르며 임기 전에 탄핵을 이끌어내 그들의 두목격인 문재인의 승리를 이룩한 전례를 기억하며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아직도 3년 이상은 남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들이 총선까지 미적미적 끌고 온 김건희 특검을 꺼내들고 국회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일으켜 정권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권은 국가의 장래를 해치는 좌파 집단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무리들에게 강력한 정의의 칼을 휘두른다면 총선 승리 이전에 국가를 구하는 길이며 총선 승리의 길이기도 하다. 칼은 손에 잡혀져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이다.